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생활 특혜 논란,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추미애 장관,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SNS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말 사이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그리고 아들 서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먼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추 장관이 사과에 나선 배경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자신의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어 정말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침묵을 하던 추 장관이 갑자기 사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평론가님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갑자기 사과를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 추미애 장관의 글은 입장문이고요. 네. 우리 언론들은 이걸 사과라고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미디어 비평을 20년 넘게 해온 입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지형의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언론들은 사과라고 애써 인정하고 싶어 하는데요. 여기 우리 앵커께서 소개하신 말이 네.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해명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인이어서 여태껏 적극적으로 이런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검찰을 갖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지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 쓰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이나 딸에 대한 의혹이 나와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검찰의 수사에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그러면 그 지난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런 입장문을 밝힌 이유는 뭘까? 사실관계가 거의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현직 카투사 행정병의 그 장문의 글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전직 당직병이라고 얘기했던 현모 씨의 그 주장이 상당 부분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또 신원식 의원과 네. 그 참모장 출신의 그 한국 지원단장, 전직 지원단장의 그런 주장도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그 정황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서모 씨가 부대에 근무하던 당시의 행정병이 직접 또 제보를 했어요. 그 제보를 하면서 카투사가 지금 현모 그 전직 당직병이 주장처럼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군인들을 관리하지 않는다. 아침이면은 복귀할 사람들 명단들을 이미 공유하고, 당직병 같은 경우 당직 사령과 함께 공유하고, 저녁이면은 복귀자가 안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복귀하지 않는지를 다 현황판에 적시하며, 들어온 사람들이 몇 시에 들어왔고 어떤 이유로 늦어졌다면 뭐 때문에 늦어졌고 하는 것들,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은 어떻게 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또 복귀 대장에 기록한다. 그리고 주말이기 때문에 점호가 없어서 주말 동안에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은 부대일지라고 하는 곳에 최종적으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23일서부터 25일까지 내가 처음 발견했어요, 비복귀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검찰에서 대지신문을 받으면서 이름 모를 옆 부대 대위가 와가지고 6번의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휴가 처리해라고 지시했어요라고 얘기했지만 그분이 나의 상관이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부대의 인사정교를 몰라보셨거나 아니면 일부러 다르게 얘기하려고 하셨거나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들도 다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검찰의 나머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언론들에 의해서도 실체가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는 해명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털고 넘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자신들이 그 기사를 써냈던 그 맥락이 아닌 사실들은 나오면 기사화하질 않아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카투사 지금 현재 행정비행했던 사람이 증언한 내용과 제보한 내용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서모 씨가 부대에 근무하던 당시의 증언, 이것은 뉴스밸류가 굉장히 높은 증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혹이 부풀려진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어디로 옮겨갔냐면 황희 의원과의 있던 공방 뭐 이런 걸로 옮겨갔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보도 태도인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황희 의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 따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추 장관이 왜 이 같은 입장문 또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과문을 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사안이 정리돼 가고 있는 중에 이제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과 입장문을 낸 게 추 장관은 바로 어제 날짜였는데 공교롭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어제 또 아들이 검찰의 소환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어제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추 장관의 SNS 내용을 보면은 뭐 좀 구체적인 해명은 없으면서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국방부 측의 의견서가 있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그 의견이 나오고 난 뒤에 추 장관의 해명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문구만 가지고 이게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검찰 수사는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확인할 부분은 아까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2차 병가 연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반 휴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일반 휴가랑 관련되신 분 것 같은데 일반 휴가와 관련해서 특혜가 있었냐? 그 3일이에요. 23, 24, 25일. 그죠? 26일 날 이 사람이 군대 복귀했으니까는 일반 휴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문이 됐던 거는 그 당시에 당직 사병의 얘기를 듣고 집에다 전화를 걸었는데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봐서는 이거 나중에 이렇게 뭐 특혜 조치를 해준 거 아니냐 이게 의문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셨죠. 저는 근데 그걸 언론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다른 사병의 말에 따르면은 당시에 있었던 현무 당직 사병이 그거를 발견을 못한 거고 복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사람인지 여부는 사병 일지에다 적어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2차 휴가와 관련해서도 국방부의 의견서는 있었는데 이게 과연 다른 사병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됐는지 여부는 앞으로 검찰 사안에서 검찰 조사에서 좀 이렇게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국방부에서 의견을 내놓기 전에 또 이제 어제 언론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민주당과 어떤 당정 접촉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의견이 조율이 돼가지고는 뭔가 말을 맞추거나 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건 또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가이드라인, 저 말 자체를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검찰이 권력 앞에서 바람 불기 전에 또 누워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들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특임검사, 특검 얘기하는데 특검 지금의 어떤 의회 구조에서 통과되기 어렵고 특임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어떤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의 이런 그 상호 관계를 볼 때 특임검사를 임명하더라도 그렇게 달라질 이게 사안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통령께서 그냥 진실되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냥 한 말씀 해주시면 이 사안은 좀 마무리가 되고 그냥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자,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를 봤을 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야당의 입장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미애 장관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좀 싸늘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두 개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는 불공정 바이러스인데 추미애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 요즘 들어서 이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했네요. 네. 대통령 결단이라는 거는 네. 어떤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한다고 해서 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 말 자체가 불공정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렇게 얘기하신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과 정의잖아요. 군대 문제는 또 어떤 국민들의 영린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이 생겼으니까 이상하다. 이거는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미 검찰 수사 사안으로 넘어갔고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당직 사병이나 처음에 제보했던 사람들의 말과 모순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지금 어떻게 정당 차원에서 나서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 얘기하셨는데 이게 군대 문제에서 뭐 어느 정도 특혜가 있고 그런 얘기는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돼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안이 진행되다가 몰아붙이다가 만일에 야권에서 또 비슷한 제보가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충분히 자충수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이 문제를 공격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되고 지나치게 이 문제에 올인하는 거는 나중에 역공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기게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그동안 사실 별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첨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배경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신중한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그리고 또 확고한 그런 어떤 믿음들이 있다면 그러면 또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낙연 대표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태껏 무참하게 의혹만 부풀렸던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 검찰 수사를 끝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정쟁 자제하자. 일하자. 지금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또 발목 잡아가지고 추경 질질 끌고 이럴 거냐.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자꾸 공격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 전주현 변호사가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불공정 바이러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세상에 뇌물로 이제 한번 다녀오신 분께서 불공정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갖다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방금 전에 있었던 대표는 아들이 코너링이 좋아서 좋은 부대로 좋은 행정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닌 것을 아직까지 다들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는 아니고 우병우 수석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병우,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 황교안 대표의 아들 같은 경우도 네. 역시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자, 좋다. 전수조사해보자, 그럼. 특히 일단 국회의원들 자녀들서부터 어떤 병역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다 전수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게 물타기다 이러면서 아무리 해명을 한다고 해봤자 일단 국민들의 여론이 그럼 전수조사 하자라고 하는 대로 옮겨가 버리면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불리한 분들이 네. 이 여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권이 상대적으로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례가 더 많아 보일 수는 있어도 분명히 그런 사례들은 야권에서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정쟁에 매달려서 흠집내기 정치, 네거티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겨야 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민생을 챙기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그걸로 경쟁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정치 공세가 지속된다면 정말 이낙연 대표가
마음먹은 대로 네. 그 어떤 역공들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솔직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그 진짜 민생을 위한 그런 상생의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야당에 대해 나름 경고를 한 것이다. 이런 의견까지 지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도중에 나왔던 이야기, 황희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투사에 같이 근무했던 당직 사병인데 이 당직 사병의 이름,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이 어제 SNS 글을 통해서 실명도 공개하고 또 여러 가지 좀 표현을 써서 이 부분 굉장히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중에 이 같은 표현은 고치긴 했습니다만 정치권 공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평론가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황희 의원께서 그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예, 지금 범인이 아니잖아요. 단독 범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런 것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예, 나중에 그 수정을 하셨을 때 단순 제보만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수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표현이 그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그런 표현일 수가 있겠죠. 이거 뭐 유튜버가 아니시기 때문에 유튜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많은 자기 구독자들을 갖다 속 시원하게 할 필요가 있었겠죠. 공범 세력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자, 일단 그 이름을 공개했다라고 하지만 이름은 이미 2월 달에 TV조선이 먼저 공개 다 했죠. 심지어는 그 인터뷰하면서 얼굴까지 다 공개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황모군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황모군 같은 경우는 자기 SNS에서 자기가 책임지겠다. 나는 얼마든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누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정보를 갖다가 그 어떤 동의를 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TV조선이 먼저 그럼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자기 영상에 그 블러 처리를 갖다 하셨던데 뒤늦게 처리하는 게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미 캡처되어 있는 화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이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 말로써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그 명예가 훼손됐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지금 현모 군께서 직접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고소위의 사법 처리를 갖다 또 지켜보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도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한 사과를 다 했고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서로가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여기다 대고 계속 공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짓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현모 군에 대한 그 다양한 입장 차이들이 더 부각될 뿐이거든요. 실제로 이 현모 군에 대해서 이름을 공개한 것이 특별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공익 제보자일 때만 가능한 건데 네. 처음에 자신이 공익 제보자로 자기 보호, 신변 보호에 대한 요청 같은 것도 안 했었어요. 이제 와서 뒤늦게 하신 거거든요. 황희 의원의 발언이 나온 다음에 하신 거예요. 현모 그 군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또 정치 공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에 언제까지 뭐 언론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미 여러 보수단체 몇몇 곳에서는 황희 의원을 여러 가지 뭐 명예훼손이라던가 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이라던가 이런 혐의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하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황희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봐요. 네. 이게 나중에 말을 좀 완화해서 고치시기는 했는데 일단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이게 어떤 법적으로 그 말을 올렸고 여러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적정한지를 가지고 이제는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실명 공개한 부분과 관련가지고 만약에 패널이 방송을 보고 저 당직 사병의 실명을 방송에서 공개를 했다면은 면죄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지금
자기의 페이스북에 그 이름을 공개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권익위에서는 이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고 뭐 유권적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익제보자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신변보호를 나중에 요청했다 그래도 그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을 규명해야 된다 그러면은 단독범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군가와 연대해가지고는 저런 거를 지금 터뜨렸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당직 사병에 대해서 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안도 지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큰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다만 정치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흠집 내기가 반대 진영의 공격이라고 보는 거는 과거에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 그 당선인 노무현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이나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뭐 어떤 일부 진영에서 해가지고는 흠집내기식의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집권 세력이랑 야당이랑 공수가 뒤바뀐 위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과거의 프레임을 지금도 넣어가지고는 반대 진영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정치적으로 더 큰 죄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는 9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 정치 분야 첫날이었고 추미애 장관 출석했습니다. 의원들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이제 불러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오고 갔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추 장관 아들 휴가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 앞서 진행됐던 대정부 질문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또박또박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제 이어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왜 소설 쓰신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됐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과 또 목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 대정부 질문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좀 뭔가 한방이 좀 있을까요? 한방이라 그러면은 추 장관이 민원을 넣어서 위에서 사령관이 제가 군대 내 그 직책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령관이 이 친구에 대해서는 서모 씨에 대해서는 봐주라 이런 어떤 내부자 제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적 한방이라고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네. 외에는. 그리고 지금 카투샤 내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왔던 그 어떤 당직 일지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당직 사병만 왜 그 사실을 몰랐을까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3일 휴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잘못됐다는 그 근거가 당직 사병의 증언뿐이었는데 만약에 흔들리는 증거가 나왔고 엇갈리는 증언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그냥 이 어떤 법적 공방의 문제로 가지 결정적 한방이라고까지 네. 기대할 만한 거는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방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 조국 장관 압수수색할 때 주강덕 의원이었죠. 그때 검찰에 전화했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 한방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저기서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까지 추 장관의 여러 가지 발언 등등을 보면은 자신은 전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피고발자 신분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주로 추 장관의 입장을 그렇게 밝히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정부 질문 추 장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응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 한방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추미애 장관은요, 삼성이 로비가 통하지 않는 판사로 딱 지목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향응하거나 접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대책회의도 했다고 알려진 문건이 나왔어요. 2003년도에 이미 그랬어요. 그러던 분이 갑자기 자기가 청탁을 해서 누군가한테 압력을 집어넣어서 아들을 어떻게 좋은 자료를 배치를 하려고 했다. 그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네. 그렇게 사람이 망가졌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증거들도 실제로는
다른 방향의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한 방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부장판사까지 올라가고 나서 정치권으로 오셨던가요? 네.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게 연차가 안 됐던 것 같은데 로비가 안 통하는 판사로 뭐 어떻게 리스트에 그거는 올랐을지 이제 서류도 나와 있었어요. 2003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향후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또 저희가 보도할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